자, 오늘은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공지사항? 네, 제가 공지사항 있으면 빠밤 한번 해야지. 빠밤! 빠밤! 네, 공지사항 전달을 해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다음 주 화요일에 일정이 괜찮으시다면 저희 연합인포맥스가요, 기획재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제9회 KTV 국제 컨퍼런스고요. 다음 주 화요일 10월 25일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엠베서더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아셔야 할 내용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100명 함께 하실 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어허. 네, 아주 흥미롭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시면 되냐면요. 사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더보기에 안내된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고, 또 그날 함께 해주시면 OECD, SC, 유로클리어 등 해외에서 내로라 하는 연사들이 직접 방문을 하는 다채로운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채팅창 제일 위에 지금 국제 컨퍼런스 네. 고정으로 되어 있죠? 네. 네, 그쪽으로 가서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보기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텔이면은 커피라도 주나요? 그거는 이제 잠시만요. 제작진 여러분, 네,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사실은 두 마음이 분에 급해서, 대한 마음이 인사를 먼저 안내를 안 드렸거든요. 이제 그러면 커피 주는 게 주고요. 네. 그래서 중요하거든. 잠시만요. 공지 여기까지 하고 어서 톰세리님을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톰세리 차영주 RG강자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2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말은 커피지만 지금 알렌님도 그러셨네요. 밥 주나 하고 싶었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알렌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3시라는 거에 잠깐 고민했어요. 아, 3시. 네, 저녁 6시 뭐 이러면 조금 당연히 밥 주냐. 참으로 그냥 간단한 다과 네. 정도. 근데 매력적인 게 그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간단한 다과는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뷔페예요? 아마 가서 이제 그 뷔페는 안 돼. 골라서 왜냐하면 드실 수 컨퍼런스 있지 이렇게 몇 번 않을까요? 가보면 네. 이렇게 그 식사도 도시락으로 줘요. 왜냐하면 이게 다과도요? 고르시 놔줘요. 왜냐하면 이게 행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아. 행사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대신 고개 숙이고 먹으면 돼요. 아, 근데 저희 컨퍼런스 뭔가 본연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맛있는 다과가 어떻게 3시에 시작해서 한 3시간 하면은 도시락 나올 시간 됩니다. 잠깐만, 저도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아, 예, 뭔데요, 예. 뭔데요? 빠밤. 네. 네. 우리 빠밤하셨으니까 하게 해드릴게요. 네. 그 눈빛은 예, 예.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저희 인포맥스에서 연합 인포맥스에서 공개 뭐라고 해야 되나? 토크쇼. 공개 방송? 공개 방송을 한번 합니다. 우리 오, 너무 좋은데요? 늘 아이디로만 뵙는 분들 와. 직접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한데 네. 현재는 날짜하고 시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2일. 12월 2일. 미리 연차 내셔야겠는데요, 여러분. 1일. 12월 1일. 12월 1일. 네네. 다시 확인.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반응도 좋아하시죠? 좋고. 네. 12월 1일 목요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와. 일단 여의도에서 하고 시간이 몇 시더라? 시간이 시간이 시간은 지금 그 논의 중이신가 봐요. 아니야. 그래요. 12월 밥 시간 피해서요. 아니요. 이건 원래 밥을 줄 수가 없어요. 공개 방송은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컨퍼런스는 호텔에서 하면 테이블에 앉지만 네. 공개 방송은 강당이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네. 9시까지입니다. 네, 강당이기 여의도에서 때문에. 할 거니까 12월 1일 기억해 두셨다가 어지간하면은 우리 그날 좀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 뵐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예. 너무 기대되네요. 기대되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열공 원숭이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민수 형 오늘 좀 약간 좀 그거 했을 것 같다는 것 같던데 갑자기 반등이 나와서 왜 그동안 반등 없다 하셨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아니죠? 네, 반등에 계속 반등에 무게를 두셨지? 네, 그렇지만 항상 전략은 택틱이 있지 않습니까? 바뀌는 거죠. 택틱. 네. 오랜만이다. 네. 그건 전술, 택틱은. 전략은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전략은 더 큰 거고. 전략은 큰 거고. 전술. 오늘 말을 못하게 하시죠? 틱돌이들은 전술. 전략은 틱돌이가 아니고 장기 투자자.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되게 말려드는 느낌. 일부에서 말을 좀 모호했거든. 빠밤하시면 그러셨군요. 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말씀. 네. 저 오늘 매매 엄청 했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하셨겠죠. 네, 그렇겠지. 오랜만에. 네. 근데
그냥 일단은 오늘 시작하고 2250이지 않습니까? 시작이. 네. 외국인들이 그냥 안 읽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 유튜브 썸네일에는 코퍼스 하지 마라! 라고 누가 엄청 소리 지르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네. 누구시지? 그래서 저는 코퍼스를 샀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하. 진방꿀이다 이거지? 이진우 반대라면 꿀 떨어진다? 아니 제가 보는 뷰와 거의 비슷하게 좀 다를 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코퍼스를 확 사고 동시호가에 동시호가야. 네. 아침 개장 전에 개장하면서요. 바로. 개장하면서 바로 네. 꽃버스를 샀다고. 샀고요. 그래서 또 먹었겠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희 무슨 뭐 수익 나고 뭐 손절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장이 좀 빠졌으니까 또 오전에 또 이렇게 보합까지 내려왔으니까 꽃버스로 또 짧게 먹었을 거고 오후에는 또 위로 또 레버리지 또 잡았겠지. 이상입니다. 아우, 저걸 갖다가 일주일에 2번씩 듣고 있는. 레버리지 안 했으면 레버리지 안 하고요. 레버리지는 안 하고. 종목으로만 이제 여기는 반등이다. 여기는 2220은 반등이다. 안 깨진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은 한번 흔들고 그러니까 탈곡기로 막 흔드는데 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자. 근데 정말 조심스러운 게 네. 우리 제리 형 저 정도의 내공이 돼가지고 말이죠. 아침에 좀 미국장 좋았고 유럽장 좋았다고 강하게 시작했을 때 그것다 짧게 꽃버스 때려가지고 그것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또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돌아서고 이 정도는 진짜 이거는 아트죠, 아트. 아트인데 한 뭐 저기 집안에 뭐 독립투사가 계셨든지 나라를 구한 분이 계셨든지 아니면은 몇 번 이렇게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의 어떤 그걸 갖다가 그겁니다. 후자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그 무공이 그만큼 도달하지 않으신 분들이 흉내 내다가는 오늘 꽃버스 샀어 봐. 아침에 샀다가 그거 계속 지금 들고 있으면 지금 이 밤에 이 저녁에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두려울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컨텐츠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스트래티지를 말한 거고 지금 형은 택틱을 얘기해갖고 택틱 한 거 아니야 오늘. 그 얘기 하고 싶으셨던 거죠. 나갈까요? 약간 그 철인 이거 시범 보일 때 따라하시면 위험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거. 네네 그런 느낌. 네. 아무튼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셨고 차 소장님은 오늘 시장에서 뭐 어떤 경험이나 어떤 깨달은 바가 있으신지요? 단기적으로는 네. 저도 이렇게 제가 만약에 증권사 직원이었고 소위 말해서 만들어내는 영업을 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 이번 주 충분히 재밌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굳이 매매를 해야,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김민수 대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김민수 대표 같이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이나 굳이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이번 주 돈 벌어야 돼요. 단기적으로 돈 벌 수 있어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부 거기에 편승해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바닥에서 거래량 분출하면서 차트가 이뻐지는 것들이 좋아요. 펀더멘탈 상관없이 펀더멘탈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식의 내용을 본다라면 이거는 하루 이틀에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미국도 이제 단기적으로 쇼커버링 들어왔고 우리도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길게 가느냐 아니면 뭐 어떤 업종의 펀더멘탈을 논하기에는 다른 얘기고요. 수급상으로 이번 주는 충분히 네. 매매가 가능한 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항상 듣다 보면은 같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추구하는 투자가 뭐 단기인지 중기인지 아니면 장기인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법도 다르고 대응도 다른 것 같아서 당연하죠. 예. 이제 거기에 따른 장단점과 특징을 우리가 항상 알고 취사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정리의 달인이시죠? 네. 이런 정리는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고 뭐 이것도 네. 뜨고요. 따라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의 입지가 좁아지니까요. 네. 네네. 네. 근데 지금 네. 왜요, 선생님? 안 듣고 싶습니다. 빵페님이 이 소장님 1억 5천 만드신 거 사실인가요? 이거 무슨 말씀이시죠? 어디에서 방송하면서 네. 저 1억 5천 만들었어요 3억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을 많이 봤다고 아하. 3억 갖고 시작해서 1억 5천 만들었다고 근데 이게 그렇게 빨리 돌아요, 이 소식이? 소문이? 보셨나 우와. 보네. 예,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비유였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는 지금 야간 선물은 좀 빠지고 있다 그러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유럽장 좋아요. 유럽장 좋고
어지간하면 1%대고 독일도 1%고 유로스톡스도 거의 1% 가까이 되고 지금 미국도 개장 전 지수선물 좋아요. 그런 상황에 무슨 미국채 10년분은 4% 밑으로 다시 내려왔고 그냥 달러가 조금 인덱스나 NDF 시세가 조금 뭐 아까 오후 때보다 조금 올라갔을 뿐인데 아니 이런 와중에 또 야간 선물이 빠진다는 거 보면 진짜 우리 시장 어렵네. 이럴 때는 분위기 좋게 같이 좀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마음 한구석에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가요? 오늘 외국인들이 시작해서 이제 선물 매도로 쫙 들어왔다가 그러다가 좀 풀었습니다. 풀다가 이제 장주 오후장에서 이렇게 반등을 쫙 했거든요. 반등을 땡겼다가. 근데 선물은 변함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내일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해서 약간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지금 현재 상황들은 예. 외국인 입장에서 현 선물의 방향이 다르죠. 지금 약간. 예. 네. 예. 근데 좋게 해석하게 되면 네. 보통 이제 주식을 막 사는 과정 쪽에서 해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물로 매도를 끌고 가면서 주식 산 거에 대한 해지를 가는데 그걸로 바라보기에는 선물 매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까가 이제 가장 큰 앞으로의 관건이고요. 네. 근데 보통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한국 주식에서 하루에 뭐 5천억, 뭐 많게는 몇 천억씩 막 사기 시작하게 되면은 꼭 선물 매도를 같이 해요. 같이 갔다가 이게 만기일쯤 그쳐되면은 어차피 이쪽에서 중심은 현물이거든요. 그러면 샀던 선물을 이게 중간중간 좀 약간 로스컷 해가면서 이거를 현물이 극대화되게 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중심이 현물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가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게 되면 현물은 그냥 그렇고 이제 선물로 또 시작을 어차피 현물은 또 길게 보고 선물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러면 여기 또 포인트를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과연 어딜까? 네. 어딜까? 네. 저는 한 가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물이 빠지는 것은 김민수 대표가 지금 방송 중이잖아요. 큰 매수세가 없잖아요. 매매를 못하고 매매를 못하니까 빠지는 거죠. 아하.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확실히 여러분. 요즘 개그감이 올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 좋아. 채팅창에서도 그렇죠. 많이 주셨어. 저 밥 먹을 때도 빠져야 되나요, 그러면? 네? 밥 먹을 때는 하잖아요. 예,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밥 먹으면서 하잖아요. 그때 나랑 같이 방송하면서도 왜 부정을 안 하지만. 하시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두 가지 읽어드릴 만한 채팅이 올라와 있네요. 네. 박기란님은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분들만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오늘도 감사해요. 재미있는 방송이겠지요. 뭐를 알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DJ 팡님은 제리의 투자 자랑은 일반 투자자를 황폐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냅니다. 개인 방송도 아닌 연합에서 이런 토크는 안 좋아요. 김민수님 자중해 주세요. 아 그래도 저는 지금 우리 DJ 팡님의 이 채팅에서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정중하게 그죠? 그거 하시는데 자 고로 DJ 팡님의 이 의견까지 감안했을 때 알겠죠? 지혜. 터진 것부터 먼저 얘기하시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느냐. 포럼비스 손해본 거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지난번에 네네. 내용을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이 역사까지 보면 그렇죠. 네네네. 예. 그거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저의 그저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고요. 제가 뭐 그냥 짧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저렇게도 매매하는 참 시장에서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있구나. 네, 부지런한 사람이 피곤합니다 항상. 네, 그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셨으면 그 더 무슨 뭐 그런 가지고 제가 이걸 뭐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 월회원 100만 원짜리 모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죠. 네. 이따 그런 내용 금감원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료 준비 갖고 해본 것도 있습니다. 네네. 바로 들어볼까요? 액션. 네네. 바로 말씀해 액션. 주시네. 정한 기금 안 그래도 궁금해요. 저 들어오긴 들어오나?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례를 이제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낸 게 있습니다. 과거 사례. 예, 과거 사례를 해서 일단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 여기 지금 4명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게 그렇죠. 사실이니까 일단 네. 과거 사례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네, 과거 예. 사례를 한번 봐서 1990년에 증시안전제 기금이라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펀드입니다. 용어가 살짝 바뀌었는데. 네. 90년에 증시안전기금이 들어올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 T0. 이때가 이제 1990년 5월 8일 날. 네. 90년? 예, 90년. 5월 90년. 8일 날. 예, 5월 들어와가지고. 8일.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던 그러한 시기였고요. 이렇게 하락하던 시기에서 이제 했지만 약 2년간 요 수치를 못 넘었어요. 들어왔을 때 수치를. 그러니까 결국 하락장의 증안기금이 특별하게 역할을 못했다라는 게 90년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근데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 짧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3년에 증시 안정 펀드가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라크 사태니 카드 사태니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니까 전반적으로 1월 28일 날 펀드 발표하고 2월 3일 날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악재에 대한 어떤 해소 차원에 대한 것들이 나왔죠. 이라크 문제가 이제 터졌던 것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카드 종합 대책. 여러분 이제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길거리 가면 무조건 카드 만들어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때는 그 죄송합니다. 카드 모집인들에게 카드 네. 모집이 진짜 길거리에서 우리 이제 뭐 가판대 놓고 정말요? 카드 만들어다면 사인만 하면 학생들도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학생들요? 학생들도 무조건 만들어주고. 지하철역 앞에 가면은 아. 쫙 그 LG 카드 지금 그런 거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네. 예. 학생 어디가 이러면서 다 잡아. 진짜 학생 어디가 그러고 놀이동산 앞에 가면 전 카드 사달 나와가지고 지금 사인하고 들어가면 할인권 2만 원, 3만 원짜리 막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 시절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학생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했던 게 카드를 긋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그 못 갚은 거죠, 카드를. 네. 그리고 그때 모집원들은 그거 하면 5만 원씩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장만 쓰면 50만 원 그냥 캐시로 받는 거죠. 스케일이 좀 작아서 그렇지 서프라임 모기지하고 똑같지 뭐. 그런 상황이었죠. 집도 절도 없고 수입도 없는 사람한테 무작정. 일단 막 대출 골드카드로 학생들 무조건 골드카드 뭐 이런 거 그때 당시만. 어찌됐든 네네. 근데 뭐 학생 왜 하나 하면은 카드를 갖다 발급만 하면 이게 수당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네. 그래가지고 서프라임도 마찬가지. 집도 절도 없는 사람한테 대출이 일단 성사시키면은 지는 또 보너스가 나오니까. 뭔가 나오니까. 어쨌든 뒷일은 크게 생각 안 하고 일단은 그랬죠. 수당. 네네. 또 어쨌든 그 뒤로 이제 놓고 보면 대략 한 20일 정도 하락한 이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봤었던 거와의 상황은 첫 번째는 증시가 흘러내리던 상황에서 이게 이제 특별하게 어떤 뭐 이슈로 흘러내렸다라기보다는 지금 2003년만 하더라도 뭐 국제 정세라든지 국내 어떤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이제 하락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했기 때문에 KB증권에서는 증한 펀드가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됐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야, 근데 차수장님. 네. 1990년도에 4조 8,500억이면 그때는 엄청 컸는데. 엄청 큰 돈 아닙니까? 요새 20조보다 더 큰 거 아니야, 저거? 엄청나게 큰 돈이고요.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이익치 그 대표님의 펀드가 언제였죠? 바이코리아가? 바이코리아가 2000년 2001년 그 무렵이죠. 네. 예. 98년, 99년 그걸 이제 IMF 지나고 나서 IMF 나와서. 예, 그 정도.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자칫 잘못하면 돈을 그러니까 그냥 흘러내리는 장에다 돈 쏟아부어도 이거는 뭐 트리거가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일 수도 있죠. 잘못하면 코끼리 비스켓이 되는 거지. 코끼리 비스백이 되는 거죠. 남존질만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면은 증시안정 펀드 굳이 안 써도 되네. 제가 이제 이 리포트를 읽어본 솔직한 심정은 소장님과 똑같이 1번 상황과 지금 자칫 잘못하면 흘러갈 수도 있다. 자칫하면 1번처럼 갈 수 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자체적으로? 의미시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증시가 좀 흘러내리는 이유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었다라면 코로나가 해소될 수 있었던 어떤 일정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나머지 지금 2008년 거까지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좀 그러시죠. 하나만 걸어봤으니까 네네. 2008년에 이제 증한펀드가 이제 되고서 바닥을 이제 100일 내에 찍고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게 이제 서프라임 사태 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나서기 시작했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모기 대통령 하면서 이제 어떻게 원인을 제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수지 급락했던 상황에 대한 원인을 제거해 주다 보니까 올라간 그런 거고요. 네. 조금 전에 봤던 이 상황도 우리가 이제 카드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나왔던 건데 90년으로 가보면 뭐 어떠한 대책도 뭐 또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평범한 장이었다라고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이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게 그 돌발 악재라면 아니면 뭐 경기 둔화가 돌발 악재라면 그렇게 본다라면 증시 안전 펀드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금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물론 이제 내년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조가 심하게 바뀌지 않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가 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2번, 3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일단 투입된 돈 규모 자체가 그러네. 2003년 지금 보여주신 그래프에서 2003년, 2008년은 각각 4천억, 5천억밖에 안 돼가지고 아까 그거보다 훨씬 전에 90년에 4조 8,500억에 비하면 뭐 기금 규모도 얼마 안 되는데 바깥에서 알아서 돌아줬으니까 된 거지. 네. 그렇죠. 그 약간의 실탄만으로도 그렇죠.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보고요. 채팅창에서는 이거 말씀. 네, 뭐 말씀 하실- 아니. 채팅창에서 뭐 재밌는 그 아까 차지원님께서 증안기금 안 써도 좋으니까 공매도나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아니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눈여겨봤던 뉴스가 코스피 이후에 지금 공매도가 코로나 이후 최대의 수치였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혹시 그 뉴스 보셨는지 저 봤고요. 궁금해서. 그 뉴스도 한번 정리할까 했다가 말았는데 네. 공매도 과열된 그러니까 공매도 과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못해요. 과열 지정됐다가 해소되고 지정됐다 해소되고 하는 8번 지정된 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5번 이상 기업된 것도 한 10몇 개 되고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중복해서 그러니까 이제 풀었다 네. 놨다 풀었다 놨다 네, 계속해서 네, 이제 그 과열됐다 풀었다 놨다 하는 네,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저는 후유증을 남겼다라고 보는 게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날 그렇게 몰아놓고 금요일 날 일단 쇼크버로 좀 해석하고 있고 어제 오늘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면 결국 공매도를 조금 뭐 이품은이긴 하지만 미리 막았다라고 하면 지난주 하락을 예방할 수 있었을 뭐 가능성도 뭐 어쨌든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그 마음을 좀 상당히 가라앉히시고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다음 기사는 흥분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재현 소장님께 마음을 하시는 말씀이 차분하게 하시고요. 왜요, 많이 여자 흥분하셨어요. 소장님? 네, 차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계속 차분했는데요, 이재현 지금 소장님? 차분했는데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뚜껑을 벽을 유도하는 아니, 뚜껑을 열기 전에 뚜껑을 열기 전에 어. 보시는 분들도 너무 그렇게 이렇게 자, 네, 카카오 마음의 게임즈 준비하고. 얘기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장은 이제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현재는 상장을 철회했는데 이달 초에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라이온하트 상장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상장은 이제 철회했다. 지금 현재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철회한 거예요. 공식적인 용어는 상장 계획서를 철회한 겁니다. 상장을 철회한 건 아니고요. 회사 입장도 그래요. 상장 계획서를 철회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라이온하트가 분할 상장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가 있었을 때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답변은 라이온하트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자회사 상장으로 봐야 되지 물적 분할은 아니다. 이게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워딩입니다. 네. 희망 공모가는 어떡하나 36,000원에서 53,000원 정도. 그럼 시가총액이 대략 한 이 정도 되고요. 현재 카카오 게임즈의 시총보다 더 많아지죠. 자회사가. 라이온하트가 정확하게 뭐 하는 데라고요? 카카오 게임즈 내에서 라이온하트가 이제 그 오딘 개발사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 영업이익의 65%를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온하트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철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다음에 나온 얘기 이제 한 증권사에서 분석을 했고 그거를 이제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공식적으로는 내년 초에 상장할 계획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라이온하트 대표하고 풋옵션 계약 맺은 게 이제 그 증권사에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풋옵션 2가지 풋옵션을 맺었는데 라이온하트가 상장 5년 되는 시점에서 3개월 안에 IPO 당시에 이제 보유했던 지분 약 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대 22%를 카카오 게임즈에 사과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 사가라 할 수 있는 게 그 권리가 풋옵션이다. 네, 그 풋옵션. 팔 수 있는 권리네. 풋옵션.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략 한 3,700억 정도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두 번째로 보면 IPO 요건이 지금 충족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상장하지 않을 때는 보유 주식 일부나 전부를 사가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누구 보고? 카카오 게임즈 보고 사가라.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사가라라고 할 수 있는 풋옵션이 있는데 네. 요게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면 단기 순이익에다가 동종업계 평균 PR이든지 아니면 14배든지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요구 가능이잖아요. 네. 그럼 요구를 하면 무조건 사줘야죠. 받아들일 수밖에 풋옵션이니까. 없는 계약이에요. 풋옵션이니까.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한 거 보면 지금 현재 올해 카카오 게임즈의 예상 단기 순이익 1,320억이고요. 그다음에 동종업계 평균 PER을 보면 여기서 한 5개 동종업계 평균 PER이 25.19배입니다.
그다음에 지분 35%죠. 그럼 1조 한 2천억 정도가 카카오 게임즈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라이온하트 대표한테 주는 거예요? 줘야죠. 라이온하트 대표가 그동안 라이온하트 대표를 하면서 아니면 뭐 하다못해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카카오 게임즈든 카카오 그룹에 벌어준 돈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이명 계약을 맺은 이명 계약은 풋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풋옵션. 자기가 이명 계약은 아니 풋옵션. 네. 근데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현금성 자산이 한 6,200억 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유럽 법인이 6월 달에 단기 차입으로 한 6천억 정도를 일으켜 놨다라고 요거 합니다. 탈탈 털어서 다 주면 되네. 탈탈 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뭐요? 카카오 게임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죠. 하나는 카카오 게임즈 주주분들은 그 상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갖고 있는 모든 현금성 자산을 다 외부로 유출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장을 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데 상장을 하면 개인들 돈들이 몰려야 되잖아요. 네. 우리 돈으로 메꿔줄 것인가. 예.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코 묻은 돈 모아서 한 1조 2천억을 만들어야 되나? 만들어서 갖다 줄 것인지 아니면 저 회사 갖고 있는 돈들을 다 털어서 주고 껍데기만 남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호구들 한 10만 명이 해주려면은 1조 2천억 되려면 10만 명이 얼마씩 부담하면 1조 2천억이 나와요? 야, 제가 계산해요. 계산 안 돼요? 1,200만 원. 1,200만 원? 10만 명인가요? 뭐 1,200만 1억 2천? 12억? 100?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앞으로 개발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건 성장성. 부담을 줄이려면 한 100만 명이 호구대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이 회사 측은 내년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상장 계획서를 처리했고요. 예. 내년에 상장을 시도하겠다라는 게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저 다올 투자는 뭐 하는 데예요? 여기서 나온 거 이제 여기서 요 계산을 출처입니다. 출처입니다. 출처. 출처. 네. 예, 출처. 조상들이 얼마나 엄덕을 쌓으면 저런 복이 있을까? 근데 이게 1조 2천억.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 대해서 얼만큼 가치 평가를 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일단 지금 게임 개발한 게 이거 하나예요. 오딘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레퍼런스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저 PR 계산한 거 보면 25배예요?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 예.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그 단일 게임 하나로 얼만큼 쳐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일단 논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차분하게 정리 잘하신다. 예, 인정. 전문가. 순수한 칭찬입니다. 진짜. 그렇게 안 느껴져요. 아니야. 뭔가 진짜 칭찬. 나는 지금 그냥 약간 감정이 앞서서 약간 틱틱거리고 있는데 아주 팩트로 지금 예.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그럼요. 계셔. 두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신약이 그러니까 바이오 업체면 파이프라인, 게임사는 신규 게임. 이게 3종 준비한 거를 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근데 못 만들진 않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다고 제가 느낌이 이렇게 확 가는 건 없지만은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라이온하트 게임즈도 그렇고 다른 게임사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 눈높이에 맞는 게임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는 모바일 게임 핸드폰 가지고 뭐 구글이나 애플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네. 하는 해서 거기서 과금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게임은 이제 다들 질렸어요. 지겹습니다. 이런 거 해봐야 이제 그거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NC소프트가 그렇게 거기까지 예, 하다 보니까 그런 과금책에 대해서 다 질렸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스토리로 가건 아니면 뭐 게임 모드를 얼만큼 좀 매혹시켜서 게임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으로 남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정도로 어떤 뭘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밌으니까 알아서 내가 과금하겠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내 장비 강화 뭐 계속 강화해서 0.001 무슨 로또입니까? 이 정도 확률 가지고 거기서 될 정도로 돈 계속 쏟아붓게 하면은 결국은 다 손님 떠난다는 거 아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게임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근데 이렇게 반대로 되게 되면 그럼 그럴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럼 게임사 입장 쪽에서는 그동안에 실적이 안 나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걸 못 참는 거죠. 또 거기다 보면은 그 사이에 실적 안 나오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 그 오른 인건비며 네. 이것을 다 부담하다 보면은 당연히 경영상에 어려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핵심은 기술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게임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그리고 또 신규 게임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이게 관건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 머리 많이 아프실 겁니다. 지금 시장은 뭔가 따라온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완성도 떨어지면 또 떨어진다고 또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저 게임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알죠, 그런 알죠. 네네네. 고충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차 소장님이 보여주신 수치를 보면요, 대표님. 네. 오딘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벌어다 줬어요? 그동안 카카오 게임즈. 그때가 되게 민감한 시기였었어요. 딱 어. 그러니까 이것도 하늘이 내린, 아까 소장님 뭐라고 그러셨죠? 뭐 무슨 독립운동 하시던 네. 뭐 덕을 쌓아. 네, 덕을 쌓으시는데 네. 그렇게 딱 끝에 리니지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봉이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 리니지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막 거의 이제 비슷한 류의 게임인데 그것도 카카오 게임즈가 하다 보니까 좀 해볼만 하겠네 싶어서 골로 많이 넘어갔던 게 제일 크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유저들도 그러면 네, 이게 리니지를 대체할 만큼 그렇게 또 강력하냐?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요. 그 채팅방에 수표현자님이 솔직히 기대작은 크래프톤이 그나마 점점점 이러시는데 그럼 게임주 중에서 그쪽이 조금 눈여겨볼만 한 건 맞나요? 솔직히 제가 무슨 뭐 개발사 뭐 이런 거 약간 대표로 나오신 느낌이지만 그냥 개인적인 느낌. 그나마 우리 네네. 중에 게임도 알고 맞아요. 뭐 엔터 쪽에 뭐 걸그룹 맞아요. 이름도 알고 일일이 한 명씩 그런 사람 드물어요. 드문 게 아니라 없어요. 선생님 솔직히 해주세요. 무슨 뭐 왜 혼자 빠져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아까 소장님이 그 이제 아니 아까 오기 전에 어떤 분이 SNS에서 네.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누구 가수가 뭐 네. 순위 올랐다고 캡처를 했었는데 네네네. 가수들하고 이제 노래 제목들이잖아요. 네네.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아 요즘에 근데 좀 읽기 어려운. 이게 영어도 네.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라고 진짜 무슨 그룹이었을까요? 네? 갑자기 아니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5개 정도 나오니까 아, 네, 소장님이 원래 노래 곡 나오고 뒤에 네. 그걸 가수들 노래 가수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가수가 나오죠. 그걸 보고 이게 무슨 가수냐고 물어보셨어요. 제목을 보고. 그러니까 아까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뭐 그런 걸 하더라도 진짜 솔직히 이름을 그러니까 뭘 어떻게 이거를 영어식으로 읽어야 되는 건지 단어로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외국 다른 나라 말인지 조합이 안 되더라고요. 되게 공감하실 텐데 뭐 좀 공감하시잖아요 표정이.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 가자 지금 그 전략이시니까 중간. 아니 노래 제목은 딱 들으면 알아야지. 나훈아의 고향역, 조용필의 창밖의 여인 딱 들으면 뭔지 알잖아. 이제 좀 오늘 단어가 남아있었는데 사소장님 그렇죠. 네네. 원래 전통적입니다. 중간에 50분 다 영상이 오늘 이제 네. 이거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감독원 이제 거기서 보면 신용 관련해서 이제 민원 처리된 게 있습니다. 민원 처리된 게 있는데 네. 요게 지금 신용 융자 추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익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감 시 이제 9시 8분에 입금하셔서 반대매매 나간 케이스를 이제 민원을 걸었는데 네네. 이거는 뭐 민원인이 준수를 못한 거다라서 이제 끝났고 이제 이건 신용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 나온 얘기가 이제 앞서 얘기한 이제 그 리딩방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리딩방 불공정 혐의 사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뒤에 뒷장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미리 먼저 발표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확정돼서 이 사람이 누가 A가 범인이다. 어떤 선고나 이런 게 근데 내려진 지금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요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조금 네. 전에 요거는 끝난 상황이고. 네. 근데 네. 요거는 지금 이제 누구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안이 심각하니까 이례적으로 금감원이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조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매매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거죠. 이제 리딩방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매수 추천한 다음에 쭉 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나 하니까 홍길동님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러면서 톡방에 사라지는 아이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이제 되는 건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앞에 게 1번이고요. 예, 예. 2, 3, 4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유튜브 그러니까 본인 혐의자, 여기 혐의자라고 얘기했죠. 이제 자기네들은 누군지 알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라 네, 혐의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혐의자 네.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종목을 한 다음에 매도하는 선행 매매한 혐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 리딩방에서 오픈 채팅을 개설한 이후에 선매수, 매수 추천, 선매도, 회원 매도 추천 반복하면서 선행 매매를 한 혐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수 증권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매수 추천한 뒤에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매도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결론이 나겠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이게 이제 여러 장이 있는데 하나 보면 이제 금액도 대략 한 200억 수준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조심하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카카오 리딩방에 지금 저희들 이름의 리딩방들도 있거든요. 이거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고 하는 게 이게 그래도 혹시 여기서 그러니까 저도 뒤에서 그런 얘기 들어요. 나는 안 따라해. 그 대신 저기서 정보라도 나는 얻으려고 나는 좀 할 거야라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는 발을 안 담그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신 저 리딩방 불공정 거래가 2022년에 없던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저거 대한민국에 증시 있고 증권 방송이라는 게 있고 뭐 할 때부터 수십 년째 지금 저렇게 해왔던 그건데 지금 이제 한참 이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그 뭐 보여주신 예에 결국 리딩방 운영자가 다 떨어먹고 주가 빠지고 나서는 개미 투자자 A하고 B가 어디 왜 떨어졌나요 물었더니만 제하고 홍길동님이 나갔습니다라고 인마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나가기만 했어요. 그래도 양반이네. 전에 말씀하셨잖아. 뭐 제리와 함께 뭐 킴제리 하면서 뭐 카톡에 뭐 한 대여섯 개 되는 거기에 김민수 대표 직접 들어가서 제가 진짜 김민수인데 이러셔도 됩니까 했더만도 네가 우짤낀드라고 그랬다며. 딱 그러고 대표님을 사칭한 사람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가 어쩔 건데 하고 카카카카카 그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카카오에 직접 물어보고 아이고. 물어보고. 확인도 다 해봤더니 답변이 돌아온 거는 카카오에서 뭐래요? 불법적으로 개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폐쇄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불법적이어도 개설 자체가 불법이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어쩔 수 없대요. 뭐 본인이 내 이름을 사칭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그렇게 지금 그걸 오고 있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게 답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네네. 저 문자로 오거나 하는 거에 대한 제보들이 저한테 와요. 이제 저한테도 문자가 안 오거나 하면 오는데 네. 전 솔직히 얘기하면 신고 안 합니다. 왜요? 어느 순간부터 해봤자 나만 피곤하고요. 요거를 몇 번 제가 당국에 얘기를 했는데도 김민수 대표가 똑같은 답을 들었고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진짜 내 계정을 어떤 다른 사람이 사칭해가지고 차용주가 쓰고 있는 저 계정이 내 거다라고 오히려 역사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은행 같은 경우 카드를 잊어버리면 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부가 만들어준 신분증을 제시하고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카드를 만들어달라면 내 돈을 빼달라면 몇 억이라도 바로 그 자리에 주잖아요. 이런 것을 내가 증빙서를 제출하고 좀 귀찮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차용주를 증명한 증빙서를 제출하면서 이거는 범죄 악용될 상황이 있다라고 신고를 해도 그런 제도조차가 없다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 나가다 보면 또 그런 법안들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봐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대를 갖다가 수십 년째 해왔는데 기대는 기대에 그칠 뿐. 아이고. 네, 너무 오랫동안 경험해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상하네요. 그래서 제가 네. 맨날 그러잖아요. 방송 끝나고 우리 전철역까지 가면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이러지 말고 속 쓰기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뭐 간티 작은 애들은 뭐 3, 40만 원에서 5, 60만 원 받기도 하고 간티 큰 놈들은 뭐 VIP 해갖고 2, 300도 받는데 두 분 그냥 이러나 저러나 뭐 힘든데 욕먹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데 VIP 한 300 받으시고 차용주 리딩방 하시고 그 대신 아이고. 당구 표시 딱 해가지고 가입하시는 순간 보름달하고 바나나 우유 제공합니다. 매일이요? 그러면 300 갖고 안 되죠. 돼요? 안 되죠. 300 갖고 안 300 되죠. 갖고 안 돼? 미치는 장사입니다. 네. 제가 먹는 양이 얼마인데요? 제가 먹는 양도 있고 그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평가해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그 김민수 대표가 이제 저희 톡방에서 그 금액 올리셨잖아요. 우리끼리 예. 농담했을 때 네. 그때 내가 그때 한 달 내 식비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회장님이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저 기본적으로 진짜 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톡방을 만들면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몇백만 원 받는 차용주 사칭은 진짜 차용주가 아닙니다. 제가 먹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우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사님도 참 오래된 애청자시네. 요만한 스테이크는요.
그거 방송 요즘 보셨구나. 대한항공 난리랍니다. 왜요? 왜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기내식이 너무 좋아졌나? 그 머니투데이 앵커분이 이번에 네. 그 파리 갔다 오셨거든요. 네. 엊그제 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마일리지를 이용해 갈 때 아시아나 타고 올 때 대한항공 타고 왔대요. 네. 올 때 화가 나가지고 기내식 때문에. 왜? 왜요? 대한항공 기내식이 그렇게 나빠졌대요. 비용 절감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스테이크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고 대한항공 기내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항공 안 타려고요. 아시아나만 타려고요. 인포맥스 공식적인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분도 되게 자, 화내시더라고요. 준비하신 내용 다 예, 다 하고.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될 만큼 됐고. 아유, 지금 오늘 화요일이에요. 네. 화요일인데 지금 4,100명이 보고 계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 갖고 뭐 리딩만 해갖고 보름달 하고 바나나 우유 주자 이런 소리 하고 지금 이거 2부를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은 대충 하다못해 한 1, 2주라도 그냥 이렇게 축축 그냥 낚싯대만 던지면 물긴 물 것 같아. 문제는 이게 월척이 낚이느냐 아니면 저 피레미가 낚이느냐의 문제 같은데. 낚시 안 해보셨구나. 낚시하다 잘못하면 이렇게 푹푹푹 던지면 이렇게 4살점도 찍혀서 나가요. 그게 푹푹하시니까. 이게 푹푹하다 보면 이렇게 낚싯대 잘못 던지면 여기 찍혀 아니. 나가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분간은 그냥 뜰채로 그냥 담으면 될 것 같아. 지금 잠시 물 들어온 물때가 네. 그냥 뜰채 하나만 들고 가도 좀 걸릴 것 같은데 좀 굵은 놈 잡고 싶어가지고. 남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그게 맞나 봐요. 월 130. 이준우 선생님의 빅픽처. 월 130에 이준우의 투자 클럽 이런 거. 자존심 상한다. 내가 하면은 1,300으로 시작한다. 씨. 그러니까 내 130은 아유, 내 한 달 지수가 안 씨. 된다니까. 그럼 1시간에 130. 뭐 한 10명만 갖고도 시작하기에 1,300으로 시작할래. 저희 아직도 리딩방 이야기하는 자, 좀 알려줘서. 네. 지금은 어지간하면 다 갈 것 같아. 그동안에 가던 택도 아닌 것들, 이상한 것들이 지금 못 가서 그렇지. 지금은 이제, 그럼 우리 버럭 소장님께서도 지금 장에서 일단은 한 2,300원 보고 와야 된다. 일단은 지금 분위기면 내일 2,285 열어. 지금 이 분위기면. 좀 올렸는데요. 갭. 예. 2,285는 메우고. 예. 나는 지금 2,400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포인트를 이렇게 봅니다. 지수가 얼마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몇 줍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재미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오히려 지수에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 2, 3%씩 올라가는 걸 가지고 이 장에서 월척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그러면 양지사 같은 거 하나만 좀 꼽아줘서 나도 좀 살자. 1,300이지, 1,300. 자, 내가 아니 이런 본인이 애들하고 1,300 받으시면서 우리한테 종목 달라고 그러는 건 또 이건 또 어떤 뭐 양지사나 노터스 뭐가 돼도 좋으니까. 두 개. 이유는 뭐 품절주든 뭐든 간에 전 국민 다 일기쓰기가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 뭐 무상인지 뭔지 뭐 어쨌거나 그런 거 하나만 좀 주소. 우리 지금 매일 그래도 이 화요일 날 이 4,100명이 어디 있어? 이 동시 접촉이. 이런 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바나나 우유 얘기만 하고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오늘은 끄집어낸다. 종목. 왜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거죠. 완전 바닥에서 재료는 플러스 알파고 거래량 분출하면서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2차 상승하는 거. 저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트위치 얘기해서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재료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냥 교과서 차트라서 이건 교과서 차트. 차트상으로 매력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교과서. 제가 보는 교과서.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가 바뀌었나 봐요. 요즘 교과서가 종류가 많아요. 네. 교과서 종류가 많아요. 다양해 교과서. 예. 우리는 국정 교과서밖에 없었지. 그렇죠. 예. 요즘 보니까 많더라고요. 네. 우리도 국정은 아니었는. 국정이 우리는 국정이 나눠졌었구나. 네. 저 때는 하나 했었고. 하나 했었죠. 예. 그 검은 보문 모자 쓰시고. 너무 구분하시면 또 이제 목에 여기 카라 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서 교문에서 쫙 아주 지금 합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가방 이렇게 들고. 그렇죠. 종목 주소. 자 아프리카 TV 나왔고. 제리요. 종목 주소. 예. 오늘은 주고 갔어. 전 사우디아라비아 TV요. 찾아봅니다. 죄송합니다. 맞으려고 있어. 근데 저는 종목 제가 보는 종목은 있는데 시총이 너무 작아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유, 우리 이해해요. 틱돌이들이 그러면 삼성전자 하겠어. 네. 시총 작은 걸로 하지. 삼성전자 우선주요.
아,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오늘 에코프로 실적 나왔거든요. 네네. 네. 나오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2차 전지들이 안 죽는지. 안 죽는지. 네. 그리고 또 하나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각광을 많이 받는 게 리튬 쪽이에요. 예, 예. 리튬 가격 계속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양극재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거 같이 예, 만들어서 예. 납품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한때는 양극재 가격에 대해서 저 피크아웃 아니냐, 또 실적 부진한 거 아니냐 싶은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BM도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계속 보는 게 맞다. 라는 전제하에 제가 종목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너무 민감해서. 그래. 근데 조심스러워요. 2천지 하나 얹어가면 천보.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무조건적으로 투자하시라는 건 천보는 아닙니다. 3분기 실적 안 좋고 지금 안 좋고. 실컷 앞에서 리딩방 흉보던 인간들이 지금 종목 달라고 막 구글을 해서 이상하게 됐다. 공부하자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 공부해보자. 승인 씨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그리고 이래 놓고 증권통 하나씩 집어넣으시고요. 매일매일 체크하십니다. 올라갔네, 떨어졌네. 그리고 한 달 뒤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야 지금 네가 얘기한 게 이게 되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를 이게 길들여 놓으시고는 그렇지. 1300클로 네, 여기 가시기 위한 이제 빅픽처입니다. 나 네이버 사고 싶은데. 응? 뭐 어떤 걸요? 네이버. 네이버요? 사세요. 네 이놈.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아,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지금 사서 한 2년 뒤에 연다 그러면은 전 네이버 지금 가격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도 하게 되면은 저는 네이버 솔직히 카카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제 댓글 쫙 이런 일이라 이게 우리 분들 막 들어오실 겁니다. 택틱상 사고 싶지? 카카오.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딱 생각해봤을 때 카카오를 대체할 만한 게 누가 있을까요 지금? 근데 카카오 본주도 그런데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노 카카오 그렇죠. 노. 네, 그 뒤에 이상한 거 붙는 거 말고. 네, 그냥 카카오는 순수하게 카카오? 메신저를 기반으로 대체가 없어요. 왜냐면은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으로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00클럽.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정도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밀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성장주 밸류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또 재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딱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가 이제 고점 대비 한 70% 빠졌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고점 당시의 시총과 지금 카카오 시총 카카오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룹사도 다 모은 시총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다시 모아서 하셔야 해야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주가가 빠진 게 아니고요. 당시 시총은 분할 상장 전이고요. 지금 분할 상장했기 때문에 그거 모아서 시총 계산하시라고 말씀을. 근데 배터리가 한번 그 불이 붙으면 쉽게 안 꺼지나요? 뭐 지하에서 충전하다가 그러니까 요즘 차 뭐- 불나니까 뭐 난리다. 그 소방 그걸 한번 봤거든요. 신고를 했는데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 열이 순간 올라가 버리니까 뭐 소화기 갖고 와도 안 되고. 소방관께서 오셨는데도 물을 쏟아붓는데도 이게 안 꺼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먼저 말씀하세요. 전기하고 물은 상극이거든요. 큰일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용 소화액이 있대요. 네. 전기차용 소화액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끓어올라 버리니까 이번에도 팩 하나가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오래 걸린 게 그 이제 번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전원을 차단하니까 어.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린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어찌됐든 이게 탁 그렇게 열을 받으면 이게 그래서 지금 뉴스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냥 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접하면 맞는 말씀이긴 지금 합니다. 이제 네, 어제 우리나라로 뉴스에 도입한 있었기 건데 때문에. 전기차가 불이 붙으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뭐 소화액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소화액이랑 흘러내리니까 네. 옆에 이제 그 가드를 치는 거예요. 가드를 치워서 거기다 소화액을 잠기게 해서 이 열을 식히는 거죠. 열도 식히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한 마무리 1분 정도 1분 정도 남았는데 있으니까. 그러면은 모처럼 1분 정도 1분 남았나? 30초. 1분 30초. 네. 2분 남았어. 자, 2분. 모처럼 이걸로 합시다. 도리도리 끄덕끄덕으로. 아, 좋아요. 자, 첫째. 당장 빠지기보다는 좀 오른다. 당분간. 끄덕끄덕. 자, 환율은 조금 하향 안정화 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두 번째 질문에서 다 차 소장님만 끄덕끄덕, 김민수 대표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네. 영국은 일단 뭐 대충 잊어도 된다.
아니다. 야들 결국 또 한번 우리를 또 놀래킬 것이다. 예스. 잊어도 된다. 잊어도 된다. 단기적으로는. 야 오늘 톰과 제리 캐릭터 확실하게 나오네. 지금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네. 아니 지수는 제가 원래 끄덕끄덕하면은 무슨 소장님 얘기하면은 거의 저희가 무슨 뭐 그 차 안에 들어간 무슨 인형입니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기분이 나빴다. 그냥 기분- 말씀으로 하시겠다. 네, 오케이. 좋아.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하루에 막 1, 20%씩 많이 가는 날은 3%씩 해갖고 막 한 저기 11월 FMC 이전까지 이렇게 막 후후 간다. 중간 선거 미국까지. 그 장이 막 이렇게 좋다. 그럼 연준은 해피하다. 연준은 하면서 꽁해진다. 첫 번째 근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첫 번째 가정 자체가 이루어질 네, 가능성이 그것은 별로 없다. 네. 간다고 했을 때 가정이니까 장이 좋다고 가정했을 때 연준은 좋아할 것이다. 연준의 연준은 싫어할 우리가 것이다. 관시법까지 해야 되네. 연준의 마음까지 읽어야. 연준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연준은 절대 싫어합니다. 주식으로는. 오케이. 네. 왜 톰과 제리인지 확실하게 하셨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그래요. 요거 한 번만 더 지금. KTV요. 저희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TV 국제 컨퍼런스 다음 주 화요일에 10월 25일 3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러분 채팅창에는 더보기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일 위에 되겠습니다. 채팅창 제일 위에 고정되어 있죠? 네. 어느 호텔인지 알려주셔야죠. 근데 저희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TV 송출이. 커피가 중요해서. 네,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빠밤. 고맙습니다. 안녕. 네.